예, 월요일이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화끈하게 이슈를 인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누구냐 넌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또 이지은 위원장님이 지킴이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이쁜 봄 옷 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네네. 이 추운 날. 아, 위에는 패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날씨가 아직 너무 춥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방송이 제대로 썸네일이 붙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썸네일이 엉뚱한 게 붙어 있어요, 지금.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시간 스트리밍 실적으로 이전께 원래 방송이 붙어 있고, 지금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구치소 현장 좌충우돌 윤석열 탄핵의 선봉, 이게 썸네일이 붙어 있네요.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잘 찾아왔어요? 예, 잘 다시 찾아오는 센스 하면서 다들 터진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연기력 나오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 썸네일 때문에 지금 다들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가 좀 오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부분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기계상의 이제 어떤 사고가 좀 있습니다. 황금종이님 두 분 화이팅입니다. 인사해 주셨고, 충신님 소나무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지금 예, 저희가 소나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지금 썸네일하고 제목이 옛날 거에 갖다 붙어버렸어요. 터진 방 빨리 닫으라고 그러네요. 터진 방은 닫아 있는데 닫혀 있습니다, 이미. 이게 OBS 프로그램이 가끔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썸네일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 터진 방에 긴 댓글 쓰셨다고 아그네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주신 덕에 지금 빨리빨리 이쪽 방으로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방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저희 목소리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지은 위원장님과 오늘 이 시간 또 꾸며가려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추웠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추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회 나갈 때도 꽁꽁 둘러싸고 나가고요. 네. 또 이제 요즘 다들 그러시겠지만 화요일, 목요일마다 또 탄핵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한 7시간 반 정도의 탄핵 심판을 1.75배속으로 봅니다, 저는. 예. 예, 그걸 보면서 또 보다 보면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에도 열이 받아가지고 잠깐 뭐라고 했지? 이러면서 다시 돌려듣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윤석열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윤석열이 마이크를 잡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자기는 평소에 인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네. 라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 지 1분 15초 만에 네. 인원이라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놓고 해명한 것도 들으셨어요? 무슨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 진짜 비루합니다, 아주 그냥. 네, 제가 구차합니다, 정말. 학원에서 네. 논술을 가르쳤거든요. 네네. 언어 영역하고 논술을 갖다 한 6년 가르쳤는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대명사로 쓰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쓰지 않는 것을 갖고 와서 네. 핑계를 대고 있는 저런 비루하고 처참한 맞아요. 수준의 인격체가 네. 인격체도 아니에요. 그냥 네. 돈격체가 네. 지금 대통령이랍시고 저 껍죽대고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너무 역겹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란 지시대명사대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또 왜 했을까? 저는 이 윤석열 대리인단이 사실은
변호인들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의뢰인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의뢰인, 그 대리인들, 변호사들인데 여기는 윤석열이 자기도 검사를 내가 30몇 년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변호인단을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나쁜 소리 하거나 아, 대통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바로 잘리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도 윤석열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잘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기 옆에 있었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 건데 예. 지금 대리인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쓴소리 아무도 못하고 예. 그냥 아유 대통령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 같이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동현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나 진짜 어이가 옆에서 없어. 딸랑딸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석동현이 그 기자회견을 갖다가 할 때 네. 직접 헌재에 출석한 게 잘한 것 같다. 아 그렇죠. 조분조분 다 설명을 해줘갖고 많은 그런 의혹들이 풀린 것 같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동현이 원래 공천 받으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윤석열한테 공천 보복이 아니냐, 일부러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실제로. 아 진짜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을 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1.75배로라도 당겨서 다 보신다는 게 네, 진짜 네. 대단한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갖고 오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성 있는 그런 패널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서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아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방송에 나올 때도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패널이니까 칭찬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 땡명 뉴스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12시 땡명 뉴스.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근무줄에서 주 4일째 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러면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저들의 정체성이. 네. 국회의원은 감히 건드리면 안 된다. 국민 따위가 어딜 건드려. 한번 뽑으면 그만이지. 4년에 한 번 가서 조아리는 것만 해도 겁나 그렇죠. 미치겠는데. 네. 이런 얘기죠. 네. 사실은 국민들은 국민소환제 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니 한번 뽑아놨더니 그때만 와서 머리 조아리더니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저 예. 사람은 진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예. 이야기가 많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도 4년간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내려놓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조정훈 의원을 한번 보시자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느냐. 네. 김대중과 윤석열을 어떻게 갖다가 감히 비교를 합니까, 진짜.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고, 정말 신군부 독재 때문에 사형까지 받고,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분하고 어떻게 내란 수계를 비교를 합니까? 미쳐도 단단히 말도 안 미친 되는 거예요. 거죠. 지금 네. 김대중 대통령은 간첩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밝혀졌어요. 네, 네. 국가가 보상까지 다 했어. 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조정은 지금 네. 저런 놈이 국회의원이라고 껍죽대고 마포를 대표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국민들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네. 쟤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주인이고 쟤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를 방법이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 다니고 있는 거 보세요. 네. 나는 진짜 여기까지 바닥으로 갈 줄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지금 이 내란의 상황에서도 무엇이 내란이고 무엇이 저항권이고 이런 거 아무 지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더 당위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구에서 5만 2천 명이 탄핵 반대라고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대구 시민인지 다 검사해 봤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네. 500여 명의 찐 대구 민주시민은 따로 모여서 거기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대구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집회를 갖다 또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쪽은. 한쪽 떴다방처럼 어디서 돈 받고 나가지고 하는 집회가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국민 소환제가 얼마나 정말 도입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잘할 것 같으니까 뽑아줬는데 지금 이제 그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끌어내리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무 줄여서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왜 소리를 지르죠? 그러게요. 본인들은 네. 4일도 일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딴 거 다 떠나서 조정훈 의원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만난다 그랬는데 트럼프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네. 호텔방에 이틀인가 있다 왔잖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지역 행사를 얼마 전에 왔는데 계속해서 본인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초청한 사람은 없는데 초청 받았다는 사람만 많은 거잖아요. 예. 에버랜드 자기가 입장권 사서 가놓고 이재용한테 초청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정답.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이재용한테 초청 받았다. 예. 아, 진짜 본인이 티켓 사서 간 거죠. 국힘이 이런 데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궤변과 압박으로 그냥 자신의 이득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작자들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실제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모든 걸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저게 정말 우리나라의 전체의 대한민국 전체의 삶을 바꿔줄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정말 이걸 보면서 오랜만에 어떤 국가 지도자급의 연설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되게 오늘 연설 감동적이면서도 내용이 꽉 차 있잖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네. 진짜.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걸 하고 계신다.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정말 윤석열의 담화, 대국민 담화 이런 걸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간질하고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고 뜬금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대비되는 오랜만에 알차고 정말 국가 지도자의 말은 이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ABCDE도 예. 와 정말 AI, 바이오, 예. 컨텐츠 앤 컬처인가요? 예, 예. 디펜스, 예.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쉽게 딱 기억도 잘 나게 정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그야말로 마치 정교하게 직조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서로의 정책이 서로의 정책을 돕고 네. 그리고 시너지를 내서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구상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뭐 그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얘기와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합쳐보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겠다 하면 그게 우리나라 예산 범위를 넘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전혀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가 안 된 거죠. 조율이 안 네. 된 거고. 그런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이 되어 있다는 예. 느낌이 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직조가 되어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AI를 고민한 게 아니에요. 네. 저 보수 언론들에서 딥시크 나오니까 이재명이 AI를 꺼내들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애초에 미래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갖다 늘 고민하는 분이었기 네.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럼요. 것도 네. 이미 10년여 전에 네.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차피 고속도로를 갖다가 노후되면 다시 깔아야 되는데 네. 그때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뭔가를 다른 걸 옮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이 밑에 전선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전기가 송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프라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지역 거점 에너지 그 확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를 전국으로 다 뻗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라인만 연결하면 네. 그냥 지방의 지역으로 그냥 바로바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방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생산하면 에너지 또 고속도로에 서울로. 연결만 네. 시키면은 서울로 또 할 보낼 수 수 있고. 있는. 네. 이럴 때 진짜 예전에 그 이명박이 무슨 로봇 물고기 얘기했을 때 쏟아져야 되는 그런 네, 네. 찬사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로봇 물고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참. 그 예산만 로봇 엄청 물고기 쓰고. 좀 데리고 와봐. 좀. 네. 그럴 걸 갖다가 그 앞에서는 막 엄청나게 창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소름이 돋았다고. 아유, 네. 그 인간 잘 먹고 잘 살겠죠? 소름 잘 돋는 인간? 참, 진짜. 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연설을 듣고 진짜 우리 아들에게 네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냥 그야말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으로 기본의 삶이 네. 보장이 되고 거기에 우리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형 성장 동력들이 확실하게 구축만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쟁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경쟁에서 실패하면 완전히 낙오자가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네. 자살을 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그냥 다 세금 내잖아요. 예. 세금 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만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희망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뮤진님께서 로봇 물고기는 대왕고래가 다 잡아먹었다. 아 우리 구독자님 드립들이 센스 최고입니다. 최고. 멋지십니다. 예. 대왕고래가 다 잡아먹었죠. 진짜 잡아먹고 뼈까지 발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땡명뉴스에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북풍 의혹 있었던 무인기 있죠. 이 무인기가 사실상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실전에 도입이 불가능한 거였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넣어놨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교육용으로 넣는 것도 절차 없이 날림으로 도입했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종 성능 검사라든지 법적 절차가 모두가 생략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둔갑을 해서 군에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거는 정말 그 과정에서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북에 평양에 떨어졌다는 그 무인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연천에서 발견됐다는 무인기 예. 그리고 국군의 날에 나왔던 무인기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기종이 똑같은 걸로 보였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동일하죠. 그런데 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윤석열이 무인기 개발을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독려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날림으로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이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북풍을 유도해가지고 계엄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그림.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라도 무인기를 빨리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니 소리가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다고 하는데 그런 무인기를 도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 무슨 경찰에서 뭐 무슨 테이저건을 갖다 도입한다는데 테이저건을 충전할 때 사이렌 소리가 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도입을 합니까? 네. 사실은 정찰용 무인기라는 거는 들키지 않고 가서 정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 너무 시끄러워서 안 썼다는데 예. 이거 들키려고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들켜가지고 빨리 이제 그쪽에서 알아챌 수 해라. 있고. 야, 요거 괜찮은데? 요거 날리면은 그냥 저쪽 난리 나겠는데? 이러면서. 외환 유치제가 그렇죠. 정말로 전쟁 내게 하려고 한 거죠. 자, 이 와중에
오세바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고발하는 박주민 의원의 글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세훈이 고대 구려병원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답니다. 이게 사실은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열심히 설파를 하면서 네. 그러면 그 중증외상의 임상을 네.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네. 해가지고 만든 곳입니다. 저희가. 수련센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대요. 네, 아 그렇구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 닫을 위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윤석열이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그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8억 8천을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오세훈은 거기 가서 아 국회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지가 뭐 이걸 갖다가 뭐 하겠다는 둥 뭐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 8억 8천은 증액해서 복지위에서 의결까지 끝냈는데 정부 여당이 증액 협상을 끝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거는 정부 여당이었어요. 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증액 우리가 해드렸다. 네네. 그러니까 증액을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자. 네. 거부했어요. 아 그게 결국은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저렇게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걸 갖다가 그 민주당한테 그리고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게 네, 오세훈이가 들어와서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공공의료기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예산 줄이고 그래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살짝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아유, 진짜 이렇게 입만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끔찍합니다. 정말. 네. 아니 본인이 의료 민영화를 자기는 그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공공의료를 망하려고. 90% 이상 민영화돼 있는데 도대체 뭘 민영화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땡볕 뉴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친구들서부터 짧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 박성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료 하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에는 16가지 성분이 들어간 특허받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받은 물을 사료에 배합하면 정말 영양이 뛰어난 사료가 만들어져. 이 특허받은 물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해. 그렇게 3가지 제품, 고체 샴푸바, 멀티밤, 산책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사료가 속을 다스려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 3가지 제품은 어디에 좋을까? 우선 3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케어, 클린, 힐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깨끗이 씻기고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숨을 쉬고 힐링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사료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아로마 테라피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착한 기업,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는 뭐 이 좋은 친구들의 제품들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강아지 바람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왔거든요. 네. 강아지가 참 얘가 이제 야가가지고 네. 눈 위를 걸으려고 하네. 아, 눈 위를 걸으려고 안 해요. 추우니까, 발바닥 추운- 시려우니까. 발바닥 싫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눈이 녹아져 있거나 치워져 있는 곳으로 고기로만 살짝, 귀여워. 야, 참 진짜. 그러고 이제 산책을 갔다 했어요. 네. 산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발에다가 밤을 갖다 이렇게 발라줬는데 보니까 살짝 이렇게 발바닥 그 뒷부분 쪽이 이렇게 좀 굳은 살 비슷한 네.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파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눈 위에를 걷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럴 거구나 수 이런 생각이 있겠네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밤을 꼼꼼하게 발라줬더니 발사탕을 안 해요.
그 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목욕 다 시켜놓고 딱 말려놓으면은 계속 발을 핥거든요. 핥아. 예. 그러면 사실은 그 굳은 살이 더 박히게 되거든요. 네, 네. 그 발을 핥아하고 자극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잘 발라줬더니 발사탕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 스프레이 진짜 저거 뿌려주잖아요. 네. 나가기 전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드기 같은 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샴푸바는 뭐 이미 말할 나위가 없이 너무나 거품이 잘 만들어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지는 이 제품들을 지금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시면 싸게 판매를 합니다. 이거 공구하시면 딱 좋아요. 66,000원에 사가지고 나눠 가지시면 돼. 너무 좋거든요. 네. 자, 아,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싼 가격에 절반 팔고 있네요. 가격이잖아요. 50% 할인이네요, 정말. 예. 자, 10개 사면은 절반 가격으로 드립니다. 66,000원에 드리는 이 찬스를 잊지 마시고 한번 몇몇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하고 공구를 해서 체험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저 5개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가지면 딱 좋은. 딱 좋겠네요, 그런, 예. 진짜. 네. 자, 지금 문자 좀 주세요. 010-7450-6678. 좋은 친구들입니다. 010-7450-6678. 아, 사료 떨어졌는데. 사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치약 가겠습니다. 치약! 플라즈마 치약입니다.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실인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던 실인이의 고통. 당신의 실인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의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실인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산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시린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2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N47 플라즈마 치약입니다.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실인이를 예방하고 또 실인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런 치약인데요. 이 치아 표면에 인산칼륨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을 닦게 되면은 인산칼륨이 이제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실인이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약. 지금 이 치약을 구매해 주시면 또 이성열 대표를 돕게 됩니다. 통영의 구치소에서 정말 힘든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성열 대표를 도와주십시오. 010-5069-704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문 주시면 바로 이 치약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물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 사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 전광훈! 자, 지금 극우단체들이 이제는요, 야, 너무 황당합니다. 윤 탄핵 인용된 미 군정 주도 건국 전쟁을 해야 된다. 전 진짜.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미 군정이라는 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다 장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미국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한국에 살아?
아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한국에 살아? 다 미국 가. 가서 견뎌봐 한번. 야. 어? 거기서 주사 한 대 맞을 때면 몇십만 원씩 내면서 살아보라고. 복에 겨워가지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돈 한 푼은 거의 안 내고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그냥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적 정책이야. 세금 가지고 사람들 이제 오가는 데 쓰게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자, 건국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더 방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지들이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란을 넘어 내전 세력이네. 그렇죠. 정말 네. 내란 뭐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딱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 한미 연합사가 무슨 저런 거 하라는 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나 봐. 한미 연합사라고 하는 데는 전쟁이라는 걸 억제하는 곳이에요. 네.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근데 지금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쨌든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다 장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거 외환죄거든요. 외환죄예요.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위해를 가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외환죄,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탄핵 심판이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쿠데타에 쿠자도 모르는 인간들 그냥 아무데나 대고 그냥 저렇게. 아, 좀 공부 좀 하세요, 지금 다들. 맨날 뇌를 갖다가 의탁하지 말고. 아,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런 극단주의적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 여당의 그러니까 지도자급 예. 그리고 또 변호사들, 예. 윤 대통령의 윤 대리인들 이런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정광훈 특임 전도사는 2명이 옥중에서 조사받고 있고요. 둘 다 구속됐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극우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특임 전도사라는 말이 원래 저런 말이 없다면서요, 없어요. 교회에는. 예.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특임 전도사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광훈의 사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을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유튜브들이 나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너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특임 전도사 중에서 2명이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아주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광훈은 배우라고 하는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잊어버릴 없는 수가 겁니다. 없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특임 전도사를 시켜서 사주에서 네. 폭동을 갖다 일으킨 거 아닌가라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이제 정광훈 TF팀이 만들어져서 배후 세력까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윤영보의 그 주거지를 별도로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정광훈이 연락을 안 했었다. 내가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다라고 배우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입을 맞췄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네. 그러면 고용주의 말을 갖다가 일차적으로는 들어야 그렇죠. 돈이 계속 네, 나올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광훈이 돈 많다는 거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 요거 보세요. 네. 이런 사업체를 다 자기 자식 이름으로 사위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전한나 감사, 전한나 대표라고 네. 나오시는 저분이 딸이라는 딸이죠. 거죠. 네. 딸이고 저기 보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두 번째 리더스 프로덕션이 여론조사 기관이더라고요. 네. 네. 저기서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 명태균처럼 오히려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여론조사, 허위 조작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선교은행이라는 것도 전 좀 궁금한데 은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설립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저 은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은행은 주식회사 선교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만 은행이지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거거든요. 법상으로는 은행이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이름을 저렇게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은행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잖아요. 예. 네. 은행은 정확하게 그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렇죠. 자격 조건이 네. 있는 그런 회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그런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네. 은행업을 하게 해주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그 은행으로 몇 개나 허가가 날 것인가 관심이 있었죠. 네. 뭐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카카오은행 뱅크하고 토스뱅크하고 네. 이런 데들이 허락을 받아서 생겨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KT뱅크 뭐 네. 이런 데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길 텐데 나중에 혹시 이제 이 은행에서 그 돈을 다 말아먹는다든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의 피해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은행도 아닌데 저런 은행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한다면 좀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화문온이라는 광화문몰이 네. 저기가 이제 그 쇼핑몰. 쇼핑몰이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무슨 쇼핑 호스트처럼 고용을 해서 저기서 이제 물건을 팔게 하고 주로 나이가 좀 든 교인들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돈을 많이 모은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베껴먹는 그런 맞습니다.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피라미드 그 다단계 업체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MBC에도 나왔던데 선교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선교 카드라고 어떤 특정 은행인가요? 농협은행. 농협인가요? 농협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본인이 먹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 상품이 있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그 상품에 굉장히 주목했던 게 제가 대학로에서 네. 이제 극장을 운영하면서 네. 소극장 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간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극장 협회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저 카드사들이 와가지고 그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특수 목적의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농협카드면 농협카드가 쓰는 걸 그대로 다 쓸 수 있게끔 하면서 네, 다만 거기서 생기는 수익에 네, 많게는 뭐 2%, 뭐 3% 이렇게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고정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나눠서 너희들이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뭐 특별히 그런 제한은 없었어요. 네. 근데 돈이 좀 되려면 네. 최소한 그래도 그렇죠. 뭐 10,000명 단위 정도는 이렇게 네. 움직여 가야 네, 그래도 돈이 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정도 갖고는 푼돈밖에 안 돼. 네, 그런데 소극장협회 입장에서는 그 1,000명, 2,000명 정도 수준도 굉장히 이제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도입을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0명, 2,000명 다니니까 은행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 네,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애초에 이 NH카드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선교카드를 만든 것이 처음에 한 1,400명 정도가 모집이 돼가지고 은행으로부터도 별로 관심을 주목을 못 못 받다가?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거의 10만 장 가까운 그런 그렇군요. 그런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법 규모가 되잖아요.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재계약도 했다고. 거기에서 이제 자금을 챙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뭐 10만 장 이렇게 된다 그래도 큰 어떤 떼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너무 편하잖아. 아유, 이왕이면 카드 하나 만들어주라고 이걸로 쓰기만 하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알아서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서 교인들한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카드 쓰라고 설교 시간에 말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드 회사 쪽은 마케팅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 마케팅비만큼을 네,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알아서 마케팅을 다 해주니까 예. 여기서. 이 개념 진짜 그 돈 생기는 걸로는 모든 걸 다 했던 그런 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돈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요. 서부지법에 야. 난입한 76명 구속영장 신청됐고 네. 그중에서 66명이 구속영장에 나왔습니다. 구속됐어요. 무직과 자영업이 42명, 그리고 20, 30대가 34명.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에 가가지고 우리 사건 좀 재판해주세요. 그랬는데 기각되고. 기각됐죠. 구속적부심 다 기각되고, 100% 기각됐습니다. 구속적부심. 네. 아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마치 처음 시작할 때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돈도 준다고 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했지만 결국은 정신 차려 보면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자기가 꼬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자기는 감옥에 있고, 맞습니다. 자기를 선동했던 사람들은 돈방석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물론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은 정말 뒤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너무 나쁘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구속된 사람들한테 영치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영치금을 보내면서 애국지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계속 앞장서라. 돈은 내가 보내줄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슨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건 관심도 없고 뭔가 자기 세력을 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56명이 이제 그 피해를 받았어요. 그 막 이렇게 뭐 머리도 찢어지고 예. 그다음에 골절상도 있고 부상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훼손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장관쯤 되면 이런 경찰관들한테 피해자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위로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해자한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에 모의 정황이 확실하게 네. 있으면,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내란죄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거 좀 봐주세요. 우리 네. 자, 온라인 커뮤니티 미정갤입니다. 미국 정치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지금 현재 일베들이 가장 이렇게 극렬한 일베들이 모이는 데가 지금 미정갤입니다. 네네. 원래는 국민의힘 갤러리에 있다가 좀 퇴출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뭐 비대위 갤러리 이런 데 산적해 있다가 미정갤로 전부 모였어요. 네. 그래서 미정갤이 일종의 그 이 내란 범죄자들의 호스트로 네.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있는데, 자, 북촌 놀러 온 척 놀러 왔어요 이러면서 빠져나가면 된대요. 그리고 담벼락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운 곳들이 있다 이러면서 거기를 갖다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사 다 했어요. 답사 다 했고요. 지금 보세요. 여기 담 넘은 사람 참고, 경찰 인력 없는 곳, 이렇게 야. 이걸 올려놨어요. 자, 보세요. 경찰 펜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 피해가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평면도를 갖다가 공유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아니 저거는 어디서 그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당연하죠. 네. 저 내부자 내지는 아니면 소방 내지는 그 저 건축한 사람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빼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정말 뭐 아무나는 얻을 수 없는 저런 정보를 저렇게 공개한다는 게, 그리고 저것들이 내란에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도 저기 보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예, 맞습니다. 네, 그 전에 담벼락 높이가 어느 정도고 어디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곳이 미정갤이에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면도가 올라오고 여기에 가면 경찰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도 내란 선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란 선동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중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내란이 되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한 것만 하더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거든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때문에 네. 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네. 이때가 퍼즈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퍼즈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어떤 1년에 네, 하루를 네.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날.
그걸 정해놨더니 네. 그날 온갖 범죄들이 다 한꺼번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걸 그린 영화가 퍼지데이인데 그래서 퍼지데이 2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초코 퍼지 입고일 2월 13일. 그래서 우리는 2월 13일 날 그런 난동을 피자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헌재를 보시자. 네. 저기 밑에 보니까 입고 위치는 헌재 앞입니다. 예.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썼네요. 예. 이거는 뭐 암호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러면 지금 도대체 사전에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수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을 가만히 놔뒀다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정말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바로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방송이 되니까 이 관련돼 있는 글들이 다 삭제됐어요. 다 삭제되고 비슷한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그 글을 올라가면은 뭐 그 이상한 이런 손동작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서 경찰 새끼들 니들 겁나게 찾아봐라 우리를 잡을 수 있나 이러면서 조롱하는. 네. 아니 DC 인사이드 갤러리라면은 당연히 그 개인정보 넘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기 아무리 익명이라 할지라도 캡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아이디 추적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죠. 좀 쟤네는 무식한 것 같은데 그 X 트위터에서 네. 그 추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DC 인사이드에서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서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네. 뭐 진짜 아니 예.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후 세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교사범, 방조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범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저거 보더니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저기 가서 뭐 좀 던져야 되겠다.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게 하면 교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걸 올려가지고 누군가가 범의를 가지게 됐으면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조범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래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쪽에는 경찰이 없으니까 절로 가면 편합니다. 라든지 뭐 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변호사비를 대주겠다라든지 너 너무 잘한다라고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모두가 다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다 공범입니다. 공범. 제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주변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전광훈은 자기가 또 자백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있는 자료를 담은 USB를 윤석열에게 전달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 이 부정선거를 갖다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지지를 철회할게. 이렇게 압박하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쉬었답니다. 한 주. 그랬더니 네. 바로 그 다음에 계엄이 진행이 됐다고 자랑질을 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뉴탐사가 벌써 한 달 전에 네. 이걸 타임라인을 분석해가지고 정광훈이 압박한 것이 그 방화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아, 본인이 부정선거 영상을 담아가지고 전달을 했고 이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정광훈의 스타일 자체가 자기 과시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큰일 났거든요. 김승규라고 뒤에서 네. 계속 돈도 대주고 이렇게 네. 밀어주던 그런 전 국정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력교회를 그쪽으로 살짝 갔다고. 네, 갔고 네. 그리고 세계력교회 쪽으로 정치인들도 몰리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좀 약간 궁금하던데 네. 둘이가 이제 사이가 안 좋고 분화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세계로 교회 쪽으로? 정광훈이 너무 미친 짓을 하니까 너무 과하니까. 너무 과하니까 왜 실제로 보면 계속 그 자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네네. 그 폭력적인 거 하고 그런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하니까 그리고 정광훈은 끝이 없어요. 네. 뒤가 없어서 네. 건국 전쟁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이 더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파면이 나오면은 그냥 불복종하면서 가자 이렇게 네네. 가는데 그렇죠. 세계력 교회만 해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이재명은 끝났다 이런 거 그냥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재명 그 대통령 안 만드는 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를 세계력교회는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계력교회 쪽이 정광훈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둘이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네요. 네. 그 정광훈 쪽은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탄핵이 되면 이거를 불복하면서 우리 이제 건국 전쟁으로 가자, 폭력적으로 가자, 예. 인정하지 말자 하는 예. 건데 소년보 쪽은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 조기 대선이더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국힘 의원들하고는 소년보 목사 쪽이. 쪽이랑 조금 더 가깝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저런 걸 갖다 얘기를 자백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류를 자기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조직도입니다. 더 탐사니까 이런 걸 해내는 수계는 윤석열이군요. 역시. 사실은 음모론을 활용한 거죠, 윤석열은. 네. 근데 그걸 활용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고, 네. 김용현이가 그 밑에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 준 거고, 동원했고. 정광훈은 사실은 이제 이 내란에 있어서 시민사회 쪽을 네. 좀 맡아가지고 그쪽에서 우호적인 어떤 그 세력들을 갖다가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을 구구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다 모은 거죠.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자들을 그러니까 예. 행동대장으로 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광훈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했던 사람은 육사오비, 즉 대수장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라고 또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황교안 그 캠프에 있었던 특보 그 김태조라고 하는 사람이 황교안과 국가원로회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전광훈과 황교안도 다 소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는 바로 국정원 오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신문입니다. 네. 야, 한눈에 우리나라를 정리를 어떤 아주 놈들이 망조들게 하고 네.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네. 검찰 새끼들, 그다음에 군에 있는 정치 검찰 정치군인들과 그리고 정치 목사 이 네. 3인방이 결국은 주도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을 뒤에서 펌프질한 게 누구냐? 정치적 공무원들, 즉 국정원 오비들, 또 뭐 육사 오비들 이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정말. 예. 저 사람들을 다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털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그 병력을 갖다가 투입한 이후에 재투입 검토도 하지 않았다. 병력도 그냥 가가지고 뭐 어디 뜯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관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2시 13분까지 적은 메모가 나왔어요. 네. 저게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 예.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야, 병력을 다시 선관위에 투입할 수 있어? 투입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다 뺐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듣고 적었죠. 미친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면서 야, 이거 나중에 다 수사받을 텐데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런 분들이 그렇죠. 곳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 취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꼭 기록해 놓아야겠다고 맞아요.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2시 그 13분 시간. 미친 XX X. 나중에 다 다 수사받을 수사받을 텐데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아 진짜 야. 근데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진술이 뒤집히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김용현 장관은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거 끝나고 나는 다시 선관위 가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예. 윤석열 측 대리인도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을 완전 바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B1 벙커에 구금 지시까지 있었고 플랜 B까지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갑자기 거 없었다. 김용현이 그 여인영인가요? 여인영하고 이진우하고 또 김태현인가요?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 맞추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곽종훈과 문상호 같은 경우도 싫다고 하는데도 접촉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부 뒤에서 변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갖다 맞습니다.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 접촉하려고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말 맞추기, 그 다음에 아니면 회유 협박이죠. 자기들이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한테는 가서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요 말 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싫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면서 왜 갔냐라고 했더니 이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했던 얘기가 내가 변호해 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곽종근 사령관은 변호인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본인이 왜 찾아가서 내가 변호해 주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성란이님, 이진우 위원장님 너무 좋아요. 오전에 오마이TV에서도 뵙고 건강 조심하세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네. 응원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지은 위원장님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방송에 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꼭 응원해 주시고요. 자, 곽종근, 문상호가 싫다는데도 접촉을 시도했던 이 인간, 네. 이런 인간의 그 망동을 깨기 위해서 헌재는 직권으로 경비단장을 지목해서 지금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 경비단장이 뭐 이런 놈들을 갖다 다 박살낼 그런 키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이 다 사실 그 지시들에 대해서 다 들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 기록해 놓고 막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이진우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고 또 본인이 이거를 부대원들한테 전달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진술을 해줄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공익제보자처럼 일관성 있게 네. 이때의 상황을 갖다가 그 군 검찰 또 검찰 네. 이쪽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끝난 건데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데도 본인이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안건으로 재상정에서 논의를 한답니다. 야, 너무 황당한 게 요게 이제 한번 그 전에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비공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막 이제 윤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에서 막 이렇게 또 집회한다 그러고 또 반대쪽에서 또 반대하고 이러니까 한번 무산이 됐거든요. 예. 요거를 다시 안건을 공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건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검사 출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요. 예. 이 사람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우리는 헌재를 다 부숴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다. 이렇게 헌재를 이렇게 막 모욕하는 막말을 또 했던 사람입니다. 싸구리 정치 용역업체가 된 건 너희들이지. 그렇죠. 인권위를 누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정말. 자, 오늘 정강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누구냐 넌서부터는 짧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냐 넌 들통난 거짓말 기로에선 내란 수계 대행 최상목. 최상목은 네. 잡혔습니다 이제. 가평 네. 자시됐어요. 네. 국회 측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JTBC가 그냥 아예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 측 공문에는 국힘의 추천자 명단 네. 그리고 국힘 대표의 직인 네. 합의됐다는 언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국회 측 청문위원 선임 공문을 헌재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 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보세요. 여기 마은혁이 제일 먼저 나와 있네. 네. 그러네요. 가난한 수인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예. 마은혁 제일 먼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 이건 합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뭐냐면 이게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세 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올린 거예요? 네 직인 꽝 찍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예. 저거는 뭐냐면 우리도 저 세 명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후보 추천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네. 동의를 했으니까 저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해서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거는 합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합의를 깨버린 거죠. 권 원내대표도 자기가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갖다 인정하는 그런 문자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직인이 찍혀 있는 그러니까 정식 공문이 온 겁니다. 공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공무원들은 공문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문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절대 공문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이렇게 남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빼박인 거예요. 빼박입니다, 정말.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진행이 될 텐데 2시서부터 아마 진행이 된다고 네. 들었는데 오늘 이제 그 뭡니까 저 헌법재판관 재판관. 그 권한쟁의 임명의 심판. 네, 예, 네.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 최상목이가 때를 써가지고 최상목이 때를 써서 한 번 더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을 네. 갖게 됐어요. 네. 그런데- 변론이 재개가 됐죠. 예. 재개가 됐는데 오늘만 하고 계속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아마 끝.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예, 선고까지 변론 종료. 한다고? 선고까지 하나요? 예, 오늘? 오늘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네요. 예. 근데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죠. 있었어요. 네. 그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 사항이죠. 사실 강제 사항인데 강제 사항이죠.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고 있으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모든 행정부는 다 기속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다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은 결과 나오면 내가 법무부랑 상의해 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냐면 너는 유죄야 했는데 나 가족회의 한번 해볼게 이런 거거든요. 예. 뭐 지가 가족회의 해가지고 정답. 감옥 안 갈 방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 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변론을 갖다가 재개해서 네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지금 국회 여기는 측. 예, 네. 의견서를 냈으니까. 네, 네, 네. 네가 하는 말은 다 됐고 네, 네, 의견서 그렇죠. 있고 여기에 대한 국회 측 변론 들어보고 결정할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결정했는데도 안 따르면은 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책임은 어떻게 지게 하면 되냐고요? 탄핵을 올리면 돼요. 이제는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최상목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민주당 의원 중에서 예. 반대도 하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뭐 이런 분들.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탄핵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헌법이 무너진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헌재에서도 탄핵을 해라라고 언급을 하는 걸로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너무 괘씸하잖아요. 하는 짓이. 지난주 월요일 날 헌재에서 또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헌이다. 그렇죠. 라고 분명하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뭐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슈퍼챗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님,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장경태 의원님이 허재영 기자님 연락을 안 받답니다. 연락 좀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네, 여기다 네. 올려주시고. 자, 김성수 평론가님 항상 감사하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초님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자, 아하님은 박선원 의원님에게도요, 민주당 민주당 MTV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 최상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이렇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처럼 그 임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찰청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 실무진에 대한 소위 이제 경정 이하인 실무진에 대한 인사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고위직에 간부잖아. 대해서는 완전 최고위직이거든요. 예. 경찰의 2순위예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3명을 더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 정권에 들어가서 해야지 탄핵 정권의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너무나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대국민 질의에서 이제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서울청장으로 내정된 박현수 청장이 내란의 밤에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 그리고 경비국장이랑 계속 통화한 내역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물어봤더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몰랐는데 왜 임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럼 검증도 안 됐으면 오다가 누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옥중에서 윤석열밖에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또 비화폰 있습니까? 갖고 있는 분 한 분 또 있잖아. 그렇죠. 여자분. 네. 그분이 또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되면. 그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예. 대통령의 직무 중에서 가장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게 본인이 내란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말 잘 들은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나 부적절하고 너무나 잘못된 인사죠. 이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야 돼요.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정도면. 하라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안 하면서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 최고위직 인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문입니다. 공문에 이름 다 나와 있고요. 도장 빵 찍혀 있죠. 경유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합의를 다 해놓고 이렇게 한 게 합의가 아니면 뭐가 합의입니까? 도대체 공문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에 최상목 잘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구냐? 넌 윤석열 발탁 반쪽짜리 사과 변명 문재인 전격적으로 오늘 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국회 연설이 교섭단체. 있는 날 네. 그 교섭단체 연설 바로 직전에 네.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이걸 풀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신 걸까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하여튼 뭐 시점이나 이런 거는 좀 아름답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오래 기다려온 네,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사과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놓고 아주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문 정권의 모든 인사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그 책임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줄 만한데 여기 보면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줘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현금성 살포 이런 것도 포기하라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게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오늘 한다는 건 다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그랬는데 시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한겨레도 들었죠. 잣 같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그냥 한겨레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끼고 살고 싶은 것 같아. 그렇게 살든지 그러면 솔직히 구체적이고 그 꼼꼼한 그런 분석은 오늘 심야 시사가 있습니다. 오늘 심야 시사에서 네. 또 제동건이 브리핑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주 누구나 넌 부정선거 음모론의 데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니 첸. 야, 저는 이 내용은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저는 그냥 뭐 정광훈 아니면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배우 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더 큰 돈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니 첸. 저희가 목요일 날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니 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이제 어느 식의 줄을 대고 있고 이 극우들을 갖다가 뒤에서 어떤 자들이 좌지우지하는지는 이제 손바닥보다 뻔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애니 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부적절하게 그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 구속이 불법이라고 미국이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불법이라는 거를 대봐. 저렇게 하고 다니면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서 정말 당하게 될 겁니다. 경고드려요. 애니체님. 저 사람이 이제 줄대고 있는 게 네오콘이에요. 네. 네오콘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CIA 전원의 권고 사직을 갖다가 그렇군요. 예. CIA 직원들 전원 권고 사직 네. 하라 그랬어요. 네. 지금 그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위기가 생기니까 네. CIA 쪽에서 돈 안 넣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쵸.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저 인간들 수준이라고 하는 건 자기 돈줄 말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국을 갖다가 위기에 빠뜨립니까? 국적이 미국이죠. 미국인이죠. 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명혜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간첩죄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간첩죄로 의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짧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네. 이제 내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도 있고,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답답한 면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떤 진실과 이 책임 추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되면 정말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으니까 네. 함께 견뎌봅시다. 김성수 TV도 정말 어렵거든요. 견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심야 시사 때 뵐게요. 물러갑니다.